네, 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오늘로서 저희 강의가 14주차,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오늘 14주차 강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살 예방과 생명 윤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영상 먼저 보시고 같이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3년째 1위,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지만 앞으로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그리고 우울증 치료의 문턱을 낮추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잘못일까? 아니면 사회의 책임일까? 통계청이 내놓은 우리나라 자살률 추이입니다. 1990년대 이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998년 외환 위기와 2003년 카드 대란, 2009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높아져 왔습니다. 더 골이 깊어진 사회 양극화와 노인 빈곤, 입시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 등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요인이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경쟁에 치이고 또 성과나 업적에 치이고 언제 또 현재 자리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더 나아가서 또 자살로 나아가게 될 거고요. 사회적 타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핀란드가 장기적인 대책으로 25년 만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였듯이 우리 정부도 사후 대책이 아닌 자살 예방 대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살률이 특히 높은 노인과 청소년 같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과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우울증 치료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분들 같은 직접 돌봄 서비스 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직접 미리 발견하는 그런 서비스를 좀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저희가 마음건강 주치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일반인보다 자살 시도율이 25배나 높은 자살 재시도자나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현재 27개 종합병원에서 전국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자살 문제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산입니다. 올해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8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4억 원 정도 줄었고 일본과 비교하면 30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려면 보건복지부는 물론 경찰청, 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의체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자살 대책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범정부적 자살 예방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네, 영상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 거기에는 크게 출산율의 문제, 그리고 이 자살률의 문제. 이건 불명예스럽지만 출산율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 또 자살률은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이죠. 앞으로 미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자살, 자살 예방과 관련된 자살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을까요? 자살.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 죽일 살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인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자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살이 의미하는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 죽인다. 스스로 자자 죽일 살자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사
자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요. 또 조금 공식적인 의미로는 고의적 자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는 그 이제 의도를 본다면은 현실의 고통을 갖다가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정신적이 되든 신체적인 것이 되든 현실의 고통을 갖다 중단시키기 위한 의미,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자살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자살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suicid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suicide의 su는 라틴어에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su, 그리고 sedo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이다라고 하는 라틴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다라고 하는 낱말의 합성어,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됐고요. 바로 이러한 자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고통이나 어떤 문제들, 특히 질병, 가난, 실업 상태, 또 부조리, 범죄, 사회 구조의 불합리함과 같은 그런 이제 개인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러한 자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유명인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걸 갖다가 굉장히 매스컴에서 크게 다룬단 말이에요. 이 크게 다룸으로써 자기네들이 무슨 그 시청자 혹은 청취자들로 하여금 어떤 굉장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바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옐로우 저널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바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 특히 유명인의 자살 사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루다 보니까는 바로 이 유명인의 자살을 언론에서 이제 다루게 되면은 그 유명인하고 자기를 갖다가 마치 이제 동일시해서 이를 모방해서 자살하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유명인이 어떤 생을 갖다 스스로 마감을 했다. 그럴 경우에 자기 자신도 유명인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모방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베르테르 효과. 이 베르테르 효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도 거기 이제 자살 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방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베르테르 효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요, 요 표를 보시면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한국의 자살률 추이가 되든 OECD 국가의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되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수치를 보면 조금 달라요. 똑같은 2018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26.6명, 우리나라 한국인 경우에 여기는 24.7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게 틀린 숫자가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수를 갖다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계속 줄어드는 듯 했지만 2010년경에 거의 30명이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인구 10만 명당 계속 줄어드는 듯, 27년까지 줄어드는 듯 했지만 다시 2018, 2019 그러면서 조금 또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10년 전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25.7명, 2020년까지의 그런 이제 통계를 제가 찾아봤더니 2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요거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의 수가 아니라 여기 표현한 것처럼 OECD 표준인구라고 하는, 다시 환산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 표준인구 10만 명당 이제 몇 명이나 자살자가, 요것을 갖다 이제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수치는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터키 같은 경우는 2.6명이랍니다.
그런데 말해서 거의 우리는 10배 가까워요. 또 OECD 평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 여기 보시면은 10.9명이 우리나라의 한 반? 예, 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2018년 현재 24.7명,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20년 현재는 23.5명이에요. 그 전에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보시면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었는데 리투아니아가 2020년 현재 21.6명. 거의 세계 각국이 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또 이러한 이제 자살과 관련된 통계를 갖다 이제 우리 살펴보면 자살률 추이를 훨씬 오래전에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프로 나타낸 그런 이제 통계예요. 보시면 거의 2010년, 2010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2010년까지는 계속 증가를 했다가 2010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2010년에 31.7명으로 최대치를 갖다 이제 보였다가 점점 2016년, 2017년, 2018년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원래 정부가 예상을 했었던 올해가 2020년 아니에요, 그렇죠? 예. 2020년이 넘었네요, 벌써. 2022년. 예. 근데 원래 정부가 예상했었던 2022년 올해 2022년에 얼마까지 줄이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17명까지 줄여보자. 그랬는데 2020년 통계가 23.5명이에요. 그리고 작년 통계 아직 안 나왔는데 예. 2021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못 넣었는데요. 그랬는데 거의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추이를 갖다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자살도 고의적 자해라는 형태의 사망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망 원인을 갖다 이제 살펴봤더니요. 사망 원인 추이를 보면 역시 1위는 압도적으로 암이에요, 암. 네, 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뭐 이제 폐질환들, 특히 아마 작년 또 이 코로나 19 팬데믹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사망률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4위가 뇌혈관 질환들,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뭐 등등이고요. 그리고 5위가 자살이에요.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를 갖다가 이제 점하고 있지요. 또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이제 이런데 그 중에서도 더 안타까운, 특히 이 사망 원인 중에서 특히 이제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면은요,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면은 여기 잘 보시는 것처럼 10세부터 시작해서 40세까지 거의 젊은 층이죠. 젊은 층의 사망률 1위. 사망률 1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고의적 자해라고 이야기하는 자살률이에요. 연령대가 중년이나 또는 노인의 그런 어떤 자살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젊은 층,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40대 이상에서는 1위가 악성신생물, 요게 이제 암의 요즘 표현이 악성신생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0대, 50대도 고의적 자해, 자살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암, 그쵸? 암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뭐 연령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부분을 갖다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심장질환, 그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의적 자해라고 하는 자살이 굉장히 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 연령대에서 특히
10세부터 40세에 이르는 이 젊은 층에서, 물론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에서 이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 통계에서는 중고생들의 어떤 심리적 상태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또 극단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이유를 갖다 조사를 했더니, 요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중고생을 포함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망 원인으로서. 그래서 중고생의 최근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 이것을 갖다가 설문 조사를 했어요. 이것도 2020년 7월에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 그 결과를 갖다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가 했더니 가끔 또는 자주 생각해 본다. 거의 74%.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떨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어떤 뭐 자기 삶에 대해서 이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이 괴롭거나 이러할 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72.2%. 그러니까 가끔 자주 생각한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특히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조금 높았어요. 예. 그러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갖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학업 부담, 성적 문제, 이러한 이제 학업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높았어요. 거의 40%. 그 다음이 미래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중고생이면 이게 입시,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다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또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16%에 이른 걸로 그렇게 이제 조사된 바가 있고요. 바로 이 청소년의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의 어떤 여학생, 남학생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이제 분류를 해서 보니까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우울감을 더 느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는 더, 남학생들은 대부분 뭐 밖에서 뛰어놀거나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부 스트레스를 푸는 데 반해서 여학생들의 경우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역시 제일 큰 것이 공부 46.5%에 이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자기 미래에 대한 거, 그렇죠? 예. 미래에 대한 직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 나타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우울감도 경험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바로 그런 구체적인 죽고 싶은 이유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거예요. 학교 성적이에요. 그리고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감,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자살의 원인들 이것들을 갖다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공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제. 여기에는 성적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는 어떤 입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청년의 실업률 증가 이런 것들이 자살률을 높이는 그런 커다란 요소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년층의 경우에도 자살률이 그쵸? 사망 원인 중에서 2위였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이러한 준비가 없는 중장년층의 퇴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그 다음 요인.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도가 이제 질병에 대한 부담들 이런 것들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살에 대한 주요 원인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통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진짜 그런 통설이 맞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살에 관한 통설이에요. 진실인데요.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나 단서도 없이 갑자기 자살을 한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노예요. 아니에요. 10명 중 8명은 자기 자신의 자살 의도에 대한 경고 신호를 갖다가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할 뿐이지 자기의 심리적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 신호가 무슨 뜻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 이렇게 인지를 못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신호를 우리가 사전에 빨리 캐치를 한다면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줌으로써 자살률을 갖다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살에 대해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률을 증가시킨다. 아, 나 죽고 싶어라든가 자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자살률을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내놓고 차라리 자살과 자기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우리들한테 이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즉 자기 심리 상태라든가 자기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인을 주고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을 갖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또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우리도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위안을 줌으로써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막 얘기해 놓는 것이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모두 심각한 우울증 환자이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이건 아닌 것 같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각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이제 그런 고통을 갖다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정신병을 가졌다고 진단할 수 없다예요. 특정한 시기에 늘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고립감을 느끼거나 또 극심한 불행감,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것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나 우리가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 생각과 행동들은 그들이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삶의 스트레스, 상실감, 또 일시적인 그러한 이제 고립감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둬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 주위를 갖다 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살 예방을 위한 행동 7가지. 첫 번째,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에요. 내 주변에, 나의 가족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뭐 학교가 되든 또는 사회가 되든 단체가 되든 직장이 되든 이러한 여기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이해 그리고 관심을 늘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다. 두 번째, 가정과 사회가 모든 문제를 갖다가 수용하는 주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가족 내에서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은 가족들 간의 그런 협의,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주기적인 대화. 우리가 생명의 가치, 또 생명의 존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터놓고 또 이야기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구성원의 이상 행동의 지속적인 관찰.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한 그런 연결고리이긴 한데요. 구성원이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사회 현황 및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 대화를 통해서 사회 현상의 문제 또는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거기서 받게 되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첫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징후가 포착이 되면은 전문기관 또는 상담기관 이런 곳에 연계를 해서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즉,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거, 뭐 사랑의 전화가 되든 또 생명의 전화가 되든 뭐 우리 그 사회에도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갖다 받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가 사소한 징후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우리나라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자살과 관련돼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살률을 갖다가 낮출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그 자살 예방을 갖다 해야 되는지 예방 행동을 갖다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런 자살을 또 부추기는 요소가 사실은 한편에서는 늘 도사리고 있어요. 바로 자살을 부추기는 요소는 뭐냐면은 이 매스컴의 보도예요. 언론 보도. 그래서 국내 자살 보도에 자주 나타나는 내용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너무 상세하게 그 내용을 갖다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살자의 연령, 성별, 혼인 상태, 거주 지역, 직업, 원인, 동기, 방법, 장소, 유서가 있는지, 또 뭐 언제 했는지, 발견한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자살을 갖다 시도를 해서 어떻게, 이런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매스컴에서 보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방 자살을 갖다가 유도를 하게 되고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모방 자살의 극대화 요소로 매스컴의 보도가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자살의 장소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기사 보도라는 거는 이거는 방법이나 장소 이런 것들도 마치 그것을 모방할 수 있는 그 답안을 갖다가 제시하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살의 상황적인 그런 분석, 또 해석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 이런 것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감행을 했다라는가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그런 과정을 갖다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모방 자살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자살의 행동을 미화하거나
자살자에 대한 동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도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잠재적 자살자로 하여금 자살을 마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결국은 모방 자살의 발생을 갖다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뭐라고 얘기했죠? 베르테르 효과에 베르테르 효과로 그런 결과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언론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gonna
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자살률 증가 혹은 자살률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